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6.25 이후 대한민국과 세계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바로 지난 6월 14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례 발표회가 영락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두 교수님들의 또 이러한 주제 발표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6.25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이 피해, 전쟁이라는 피해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제일 큰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두 번째 피해라고, 세 번째로 6.25로 인한 우리 남북한의 피해가 그렇게 컸다고 모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 전쟁의 흔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산가족들의 아픔, 또 휴전선, 국경마저 이렇게 정말 남북한의 큰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갈등을 우리는 빨리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통일문화 창출을 위해서도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도 중에도 이 얘기를 많이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두 교수님들의 그 발표를 참고해 가지고 오늘 저의 의견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25 이후에 두 교수님들의 6.25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 또 세계에 관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과 북한의 국지전이었지만 세계적인 정말 대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님들은 얘기했습니다. 6.25 전쟁의 참전국이 벌써 16개국이었고 의료 지원국이 5개국, 물자 복구 지원 39개국, 의사 표명국, 지원 의사를 표명했던 나라가 3개국, 해서 63개국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대규모의 세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전쟁이었고 또 큰 피해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가로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북녘에는 어떻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인권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또 종교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갖고 기독교 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다 믿고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아갑니다만, 북한은 종교는 탄압하고 말살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썸네일에도 88 올림픽 공원이 나옵니다만은 88 올림픽 얼마나 우리가 잘 치루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와서 올림픽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K-팝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진 것이 전부 저는 국민들의 많은 노력과 또 사회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세계를 이제 제1세계, 2세계, 뭐 3세계, 4세계, 심지어는 5세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한국은 제3세계 국가들, 그 중에서도 자원이 없는 제4세계 국가와 흡사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발전한 대한민국 모델은 제3세계는 물론 제4세계 국가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해외 개발 원조를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에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바로 지난 6월 초에 개최되기도 했죠.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크게 우뚝 솟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1세기와 제3세기 및 제4세기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모델로 삼았던 제1세기가 제3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과거사 문제들의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제 협력 모델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번에 논문 발표를 했던 두 교수님도 똑같은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제1세기로부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제3세계 및 제4세계 국가들에게 원조를 준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교수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교수님들이 한 얘기 중에 이제 K-팝, K-음악, K-시네마, K-푸드, K-의료, 그리고 K-무기 등을 우리 한국이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K-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스스로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독립투쟁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제1세기와 손잡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졌고 발전해 왔는가를 있었던 그대로 연구하고 교육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6.25 때 저도 경험했습니다. 6.25 이후 보릿고개 밥도 못 먹고 자랐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돈이 없어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중학교 한번 가려면 시골에서는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이에는 전부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로 나와서 낮에 별일을 다 하면서 과학으로 정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 석박사도 하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도 했고 저의 경험입니다만 교수도 또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겪었습니다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힘이나 우리 가정의 어떤 재력으로나 도저히 갈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힘을 더 모아서 앞으로 크게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또 책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3세계 중에서 자연자원마저 부족한 빈국들을 제4세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 제4세계도 국제사회로부터 폐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자국민을 포괄적으로 억압하는, 정말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제5세계에 속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토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인권을 무시한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국가로 함께 가자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더구나 제가 교회 장로로서 통일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거고 우리 남북한을 크게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만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복음 통일,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 이루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평화로 하나 돼서 정말 평화로 빛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